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클라우드 부문 실적을 공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큰 하락세를 맞이하였는데요. 결국엔 실적 미스에 대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 휘청거리면 증시는 곤두박질 치겠죠. 3대 지수 보면 다우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국채금리 상승과 동시에 기업들 실적 미스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하향세를 보여주었던 장이었습니다. 이 전저점까지 추세 이탈을 한 상황에서 오늘 PC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 더욱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은 위안 삼을 만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포드 UAW가 파업 종료를 위한 잠정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EV 섹터주 흐름은 리비아는 마이너스 2.35%, 테슬라는 마이너스 1.89%, 루시드는 마이너스 1.65% 약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애프터 장에서가 문제였는데요.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에 이어졌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1.44% 하락하면서 4.11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1분봉에서는 장 초반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넘나들면서 변동성이 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내용으로 또다시 52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루시드입니다. 3일까지 위협하는 자리까지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 하락의 끝은 어디서 멈추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네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와 기타 EV 주식이 매도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멀티배거를 찾아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EV 스타트업을 상당히 많이 찾은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성공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라이벌, 빈페스트, 루시드, 리비안과 같은 기업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였지만 현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EV 대장주인 테슬라마저도 2023년 현재까지 테슬라 주식 중 최악의 분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EV 채택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EV 주식이 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채권 수익률 상승 및 매크로 환경 악화를 꼽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수많은 부담감을 떠안게 되었었죠. 특히나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 차량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항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실적 발표 중 한 번 이상 악화된 거시 환경은 EV 이름을 포함한 성장주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중 긴장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주식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니오, 샤오펑과 같은 중국 EV 주식도 미국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두 회사 모두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올해 초 아부다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잠시 반짝 반등을 하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국가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흑연과 같은 원자재 수출을 제한을 했고요. 그러면서 EV 생산업체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악화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인데요. 시장도 클 뿐더러 여러 배터리 재료, 특히 히토류 광물의 주요 공급 업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제적 관계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차질, EV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테슬라로부터 시작된 가격 전쟁을 비난하면서요. 빈번한 가격 인하가 회사의 딜리버리 수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의 영업 마진이 곤두박질 치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죠. 결국엔 차량 가격 인하는 마진율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목표는 있죠. 다른 제조업체들의 EV 계획을 연기를 했고요. 판매량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고금리 시대 EV 수요량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지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다시 찾아올 수요량 증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제조업체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간략하게 보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딜리버리 예상치를 놓쳤고요. 멕시코 공장 건설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머스크는 과연 여러 차례 강조했던 장기 생산 연평균 선장률 50%를 사실상 철회를 하였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원히 50%의 복합 성장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죠. 포드는 2023년 EV 생산 목표인 60만 대를 1년 연기했고요. 2026년에는 200만 대의 차량 목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역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4년 중반까지 40만 대 EV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포기를 했고요. 혼다는 소형 전기 자동차 공동 개발을 하려는 계획을 취소까지 하였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아픔을 뒤로하고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추천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먹힐지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엔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EV 재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겠고, EV 회사가 재고를 거의 보유하지 않고 공급에 제약을 받았던 지난 몇 년과는 다른 모습이죠. EV에 대한 수요, 결국엔 차량 가격 인하가 아닌 금리가 현저히 낮춰져야 EV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 제조사만이 향후 날개를 달듯이 날아갈 것이겠고요.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